안녕하세요. 어른이를 위한 힐링 그림책 테라피 강의를 맡게 된 송은주입니다. 저희는 그림책으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고 또 그에 맞는 참신한 놀이 방법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 복지관 등에서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청소년, 장애인, 성인,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인지활동 책놀이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책놀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책은 몇 살까지 읽어야 되는 책일까요? 7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림책은 아이들이 보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본 작가 야나기다 구니오는 그림책은 자신이 어렸을 때, 그리고 부모가 되어 아이를 기를 때, 그리고 인생 후반이 되었을 때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즉 그림책은 인생의 언제라도 읽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 그림책의 세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닥친 2020년, 2021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직전인 2020년 1월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웬 마스크?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으신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선택은 탁월했고 곧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조차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요. 불안감 때문에 외출 자제는 물론이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금지되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날보다 가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간혹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게 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2020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제 2021년 봄 그리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20년 이전의 사계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봄이면 어김없이 갔던 꽃구경, 여름이면 찾던 시원한 계곡과 바닷가, 또 가을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던 단풍 명소들, 겨울이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와 첫눈,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네, 뚜렷한 사계절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그럼 여러분의 사계절은 어떠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아름다운 추억들 정말 많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숨쉬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책 4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4권의 그림책은 각 출판사와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며 이에 책의 일부만 보여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김장성 글, 오현경 그림으로 2015년 이야기꽃에서 출판된 민들레는 민들레입니다. 이 책은 2015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장면 속에 자세히 보면 꽃 한 송이가 보이네요. 무슨 꽃일까요? 작은 컵 안에 민들레가 피어 있네요. 이 민들레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이 따뜻해. 아니면 아이 답답해. 날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민들레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민들레는 민들레. 컵 안에 있지만 민들레는 민들레죠.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뭘까요? 네, 민들레.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는 어디일까요? 보도블럭 위에 민들레가 피었네요. 여기서도 민들레.
와, 이번엔 돌담에도 피었네요. 저기서도 민들레. 이번엔 민들레가 어디 있나요? 아, 지붕 위에 피어 있네요. 이런 곳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 혼자여도 민들레. 둘이여도 민들레. 아, 자세히 보니까 민들레 옆에 무당벌레도 2마리네요. 우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피어 있네요. 나무도, 나비도, 소도, 토끼도, 너구리도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들판 가득 피어나도 민들레는 민들레. 아, 이제 꽃이 져버렸네요. 꽃이 져도 민들레. 그리고 다시 이렇게 씨가 맺혀도 민들레. 휙 바람 불어 하늘 하늘 날아가도 민들레는 민들레. 날아간 민들레 씨앗은 또 어디선가 싹을 틔우겠죠. 누가 고이 심어주지도 않았는데 하나의 민들레 씨앗은 싹을 피우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을 피워냅니다. 들판에서만 피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블럭 위, 담벼락, 그리고 지붕 위, 어디든 자리를 잡은 곳에서 피워냅니다. 혼자 피어 있기도 하고, 둘이 피어 있기도 하고, 또 여럿이 피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꽃이 져버리죠. 꽃이 져도 민들레는 민들레. 그리고 또다시 씨를 흩날리며 마지막까지 민들레로 남습니다. 민들레의 한 해살이를 보면 마치 우리네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피어있는 민들레인가요? 어디에든 피어있는, 누구와도 피어있는 민들레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실까요? 혼자 피어있어도, 둘이 피어있어도, 우와, 이렇게 예쁜 하트 모양으로도 피었네요. 어떤 모습이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와, 여기는 담벼락에서도 바위 틈에서도 피어 있네요. 어디에 있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네, 지금까지 보신 민들레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 또 누구와 있든 나는 나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입니다. 오늘은 나를 더욱 따뜻하고 친절하게 바라보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어떨까요? 흩날리는 민들레 씨앗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를 상상해 보거나 혹은 날려버리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후 하고 날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민들레는 민들레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책은 김장성 글 유리 그림으로 2017년 이야기꽃에서 출판된 수박이 먹고 싶으면입니다. 네, 수박이 먹고 싶으면 뭘 해야 할까요? 수박을 얻기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마음과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땀을 흘리는지를 보여주는 수박이 먹고 싶으면 만나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또 꽃 옆에는 나비랑 벌도 있고 그리고 강아지의 뒷모습이 보이네요. 아, 지금 강아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 강아지가 뭔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막 자라나려는 꽃도 떨어지지 않은 수박입니다. 어린 강아지와 어린 수박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네, 수박이 먹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한 아이가 신발을 신어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트에 수박 사러 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대답. 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웃음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농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을 얻으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씨를 심어야겠죠.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씨를 심어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겨울이 말끔히 물러간 밭에 수박만한 구덩이를 파고 삭은 퇴비와 참한 흙 켜켜이 채워 넣어야 한다. 거기 까만 수박씨 서너 개 고이 누이고 흙잎을 살살 덮어주어야 한다. 수박씨는 이렇게 작은데 왜 수박만한 구덩이를 팔까요? 네,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씨앗만큼이 아닌 다 자랐을 때를 생각해서 넉넉한 공간을 비워놓는 것이겠죠.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 난 뒤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조용조용 말해주면 더욱더 좋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싹을 틔워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옴질되는 쌍눈이 마르지 않게 날마다 촉촉이 물 뿌려주되 수박싹 제가 절로 난 줄 알도록 무심한 듯 모른 척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날마다 정성을 쏟으면서도 그 공은 오롯이 수박씨에게 단 요란하고 번잡스럽지 않게 무심한 듯 모른 척 해줘야 한다는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입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강아지가 머리를 갸우뚱 하고 있네요. 네, 강아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앞에서 뭔가 꿈틀대고 있네요. 뭘까요? 우와, 싹이 나왔네요. 그러다가 슬며시 둘러볼 적에 떡잎이 온 힘 다해 솟아나 있거든. 대견해라 기특해라 활짝 웃으며 아이처럼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생명의 탄생이 이토록 경이로울까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내민 수박싹에게 말해볼까요? 대견하다, 기특하다, 정말 잘했어.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줄기를 키워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대견한 수박싹 서너 개 중에 아깝더라도 아무리 아깝더라도 두세 개는 솎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솎아낸 수박싹이 슬프지 않게 남은 싹이 그 목까지 자랄 수 있도록 북돋워주고 물 뿌려주고 줄기를 쭉쭉 뻗을 수 있게 묵은 볏짚 고루 깔아주어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열매를 맺혀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줄기가 힘을 모을 수 있게 마디마다 돋는 곁순 똑똑 따주고 벌, 나비, 수박꽃에 날아들도록 뽑아내고 돌아보면 또 돋는 잡풀, 훑어내고 돌아보면 또 생겨난 진딧물, 일일이 손으로 뽑고 훑으며 짠땀이 뚝뚝 떨어지는 고단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네, 이렇게 매일 일을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인데 지금 농부의 표정이 어떤가요? 왜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여기 수박이 잘 자라고 있네요. 수박잎 사이로 거미도 벌써 한 자리 차지했고요. 마치 대견하다, 기특하다 하며 웃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때 여기 뒤에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네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너무 지치거나 더위를 먹지는 않게. 가끔 원두막 그늘에 올라 시원한 미숫가루 한 사발 들이마시고 낮잠 한숨 잘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맛은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겠죠. 분명 미숫가루인데도 시원함과 상쾌함 그리고 청량감까지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네, 이렇게 시원하게 한 사발 들이켰으니 이제 낮잠 한숨 자야겠지요.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있기를 기다려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있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라니며 멧돼지며 고라니 같고 멧돼지 같은 꼬맹이들이 설익은 몇 덩이 축내더라도
서운해하거나 골래지 아니하면서 줄무늬 또렷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덩굴손 마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꽃자리 우묵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중지마디로 통통 두드려 맑은 소리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정말 먹고 싶으면 그렇게 심고 가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연글대로 연근 수박이 이윽고 날 잡아 잡수하고 푸른 몸뚱이를 반짝거릴 때 성큼성큼 밭에 들어가 그놈을 또 따서는 어이 이리들 오소.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수박 먹고 싶은 사람이면 그 누구든 커다란 손짓으로 불러야 한다. 엊그제 다툰 사이도 지나가는 길손도 이리 와요. 반가이 불러 정답게 둘러 앉아야 한다. 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수박을 나눠 먹는 이들이 단순히 동네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와 노인, 또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이 다른 사람, 아픈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한 누군가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사람 등 어떻게 보면 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수박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잘한 것은 수박만이 아니네요. 할아버지 곁에서 함께 수박을 키워낸 우리 강아지도 표지에서 수박과 함께 아주 작았던 강아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훌쩍 자랐네요. 그래야 수박은, 잘 익은 수박은 칼도 닿기 전에 제 몸을 열어 단물이 뚝뚝 듣는 붉은 속살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이 책은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림책입니다. 그동안 저는 수박을 먹으면서 참 쉽게 또 맛있게 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박뿐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입는 것, 또 생활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편하게 쓰기만 했지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과 정성이 들어가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론 어렵게 뻗은 가지를 쳐야 할 때도 있고 또 쉬어갈 때도 있지만 그래서 더 조바심이 날 수도 있지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이 그림책을 위해서 작가는 2번의 수박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노고가, 그 애씀이 이 책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네, 이 책은 수박 대신 그 어떤 것을 넣어도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가령 하고 싶은 일이나 또 해내고 싶은 일, 그리고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자, 여러분은 어떤 수박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수박이 먹고 싶으면이었습니다. 3번째 그림책은 미카 아처 글그림 이상희 옮김으로 2018년 비룡소에서 출판된 다니엘이 시를 만난 날입니다. 네, 앞서 민들레는 민들레와 수박이 먹고 싶으면을 읽을 때 마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이 책은 호기심 많은 다니엘이 어느 날 처음 마주한 시에 대해 알아가는 여정이 담긴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2017년 에즈라 제키츠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아름답고 세심한 관찰력으로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그림책 다니엘이 시를 만난 날 만나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엎드려서 누군가와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다람쥐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공원에 있는 나무와 바위와 동물들과 교감하고 이들을 잘 아는 친구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니엘은 공원 입구에서 안내문을 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공원에서 시를 만나요. 일요일 6시. 시가 뭘까?
다니엘은 난생 처음 듣는 시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시가 뭘까요? 행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율도 있고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시는 아침 이슬이 반짝이는 거야. 다니엘이 깜짝 놀라 위를 쳐다보니 거미가 한 말이었어요. 화요일에 다니엘은 청설모에게 시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청설모는 시는 바삭바삭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거야 라고 시를 정의합니다. 수요일에 다니엘은 다람쥐를 찾아갑니다. 시는 오래된 돌담이 둘러싼 창문 많은 집이야. 목요일에는 개구리에게 속삭였지요. 잠깐만 개구리야, 넌 시가 뭔지 아니? 개구리의 시는 무엇일까요? 감이 오시나요? 시는 시원한 연못에 뛰어드는 거야. 개구리의 시였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거북이에게, 토요일에는 귀뚜라미에게, 그리고 부엉이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요일 6시, 다니엘은 공원으로 갑니다. 다니엘은 어떤 시를 나누었을까요? 아침 이슬 반짝이고 바삭바삭 나뭇잎 바스락거리고 오래된 돌담이 둘러싼 창문 많은 집. 다니엘은 일주일간의 시를 찾는 여정을 통해 멋진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못에 비친 노을을 바라보며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 생각엔 저게 바로 시 같아.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가 무엇일까요? 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있는 이곳, 이 모든 것이 시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를 만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림책을 보는 내내 따사로운 가을볕 만끽하면서 걸었던 오솔길의 소리, 또 그곳에서 만났던 잠자리의 날개짓, 대굴대굴 굴러가는 자갈돌의 노래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가을 감성 가득한 다니엘이 시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책은 하야시 기린 글, 쇼노 나오코 그림, 고향옥 옮김으로 2019년에 길버스쿨에서 출판된 이 세상 최고의 딸기입니다. 네, 하얀 곰이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네요. 곰의 표정은 어떤가요? 행복하지만 과하지 않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마도 곰은 꽃을 좋아하나 봅니다. 꽃 목걸이도 하고 있고 주변이 온통 꽃인데요. 그런데 곰이 들고 있는 이것은 꽃일까요? 그리고 곰 목걸이를 보시니까 이 꽃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꽃인데요. 여기 아래 자세히 보니 열매가 쏙 나와 있네요. 와, 딸기네요. 네, 하얀 곰이 들고 있는 것은 바로 딸기였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딸기. 갈매기 우체부가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갈매기가 찾아간 곳은 바로 하얀 곰의 집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든 건 편지였네요. 갈매기는 하얀 곰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편지가 왔어. 어머, 무슨 편지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딸기를 보내드릴게요. 우리 집에 딸기를 보내준다고? 딸기가 뭐지? 딸기가 뭐더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각났다! 하얀 곰은 멀리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딸기를 떠올렸습니다. 곰에게 딸기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인간의 아이가 딸기다 딸기 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던 저녁 노을보다 더 빨갛게 반지르르 빛나던 딸기. 그 딸기를 나에게 보내준다고? 곰은 딸기를 상상하고 딸기가 오면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떡해. 그 아름다운 열매가 정말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하얀 곰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기 맞을 준비를 하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장 멋진 접시를 꺼내 놓을까? 아니야.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푸른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둬야지? 아니야. 그보다는 귀걸이? 아니, 목걸이? 어떡하지? 딸기 생각에 심장이 콩닥콩닥 뛸 정도로 너무 좋아서 결정장애까지 생기게 되나요? 그리고 드디어 딸기가 도착했습니다. 곰이 상상한 그대로 딸기는 빨갛고 귀엽고 자르르 윤기까지 흘렀습니다. 곰은 너무 좋아서 딸기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까지 추고 있네요. 얼마나 좋아서 춤까지 추는지 들어볼까요? 새콤달콤 좋은 향기,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딸기.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딸기.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의 딸기. 잘 왔어, 사랑스러운 딸기야. 곰은 딸기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데 잠잘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머리맡에 두고 딸기향을 맡으면서 잠이 들고 꿈속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딸기였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고 다음 겨울에도 곰의 집에 딸기가 또 왔습니다. 그것도 한 알이 아닌 두 알이나 말이에요. 이것도 혼자 먹는 건 너무 아까워서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 뒤로도 해마다 겨울이 되면 하얀 곰에게 딸기가 배달되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딸기의 개수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곰의 표정 보이시나요? 딸기로 뭘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고민과는 다르죠? 너무 많아진 딸기. 그래서 실컷 먹어도, 목걸이를 여러 개 만들어도, 많은 친구를 초대해서 먹어도 남는 딸기. 이 딸기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인 것처럼 보이네요. 다음 겨울 엄청나게 많은 딸기가 곰의 집에 왔고, 딸기가 식탁 위에 흘려져 있어도,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상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이 하얀 곰에게 가장 소중한 이 세상 최고의 딸기는 과연 어떤 딸기였을까요? 네, 제가 어릴 때는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서 귀한 바나나를 한 개 주셨어요. 부모님은 저희 자매에게 양보하셨고, 동생과 저는 조금이라도 많이 먹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언제든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데요. 어릴 때 먹었던 그 바나나만큼 맛있는 건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딸기를 처음 만날 때, 아니 만나기 이전부터 하얀 곰은 너무나 설레이고 그 설레임으로 너무나 행복했었죠. 이런 경험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가령 새로 산 최신 휴대폰? 네, 더럽지도 않은데 계속 닫고 혹여 떨어뜨릴까 잃어버릴까 애지중지하시죠. 새로 산 운동화는 어떤가요? 처음 탁 신었을 때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서 사뿐사뿐 걷고 또 어디 닿을까 봐 조심조심 하죠. 처음이 물건뿐은 아닙니다. 첫사랑, 첫 출근, 여행의 첫날, 그리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나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설레이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너무 많아지거나 오래되거나 익숙해져 버리면 그 설레임과 소중함은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의 딸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그 마음을 다시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익숙해져서 무뎌져서 그 소중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딸기였습니다. 어른이를 위한 힐링 그림책 테라피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잘 보셨나요? 봄, 민들레는 민들레. 여름, 수박이 먹고 싶으면. 가을, 다니엘이 시를 만난 날. 겨울, 이 세상 최고의 딸기. 이 네 권의 그림책으로 움츠려 있던 나에게 잠시나마 온전히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지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